이번 강의에서는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보면 챕터 1 코드를 다 작성을 했죠. 그러면 이제 챕터 2 패키지의 코드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패키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New 한 다음에 여기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패키지를 선택하고 앞에 이 부분 com.l computer study books.java 이 부분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com.test.java 뭐 이럴 수도 있고 자신이 적어뒀던 앞에 패키지명 뒤에 챕터 1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2 전 이미 2가 있기 때문에 22 2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패키지가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고 New 해서 클래스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 우리가 만들어야 될 ex01 primitive data type 이라고 생성을 하면 이 패키지에서 이 패키지에 클래스가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클릭을 하고 이 패키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클래스를 누르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챕터 2의 primitive data type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in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int는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의 타입이다 라고 배웠는데 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범위가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숫자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큰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겠죠. 뭐 한 10억 단위의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1, 2, 3 정도의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리고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작은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큰 메모리의 공간을 크게 만들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죠. 요즘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이즈를 다 사용을 하진 않지만 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수의 유형에는 우리가 배웠던 int가 있습니다. int도 있고 정수죠, 정수. 그리고 그 외에 뭐 바이트도 있고 또 short도 있고 long도 있습니다. 이게 다 따로 있는 이유는 각각 사이즈가 다릅니다. 얘는 4바이트, 얘는 바이트는 1바이트, short는 2바이트, long은 8바이트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다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저장해야 될 숫자의 사이즈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int랑 long만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사이즈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게 4바이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컴퓨터에서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의 공간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그래서 이 비트는 메모리의 한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칸은 0 또는 1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얘가 0을 가질 수도 있고 1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비트라고 하고 이 한 칸이 1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1비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칸이 있으면 2비트가 되겠죠. 2비트에 뭐 얘도 0 또는 1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얘도 0 또는 1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 1비트가 총 8개 모이면 8비트가 되겠죠. 이 8비트를 다른 말로 1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8비트니까 이게 총 8칸이 있는 거죠. 한 칸이 1비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칸이 있고 여기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전부 다 0이라고 입력을 하면 0, 0 이렇게 다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최소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다 1이라고 적으면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0 또는 1을 가질 수 있으니까 2진수로 생각을 하고 얘를 10진수로 바꾸면은 1, 2,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 1, 1, 1, 1, 1, 1,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10진수로 바꿔보면 1, 2, 4, 8, 16, 32, 64, 128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더해보면 또 128이 되고 이 128 더하기 128은 256이 되겠죠. 결국 전부 1이라고 했을 때 최대값이 25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8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은 0에서 256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일 앞부분에 있는 이 비트를 보통 부호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을 숫자로 쓰지 않고 부호로 씁니다. 그래서 얘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숫자는 못 쓰게 되겠죠. 128을 빼면 이 최대값인 256을 못 쓰고 128까지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얘가 1일 때는 음수고 0일 때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8까지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진수가 음수 계산, 마이너스 계산하거나 할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보수로 바꾸게 되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2의 보수로 바꾸게 되면 이 양수 부분이 1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바이트가 8비트고 1바이트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int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는 1바이트가 8비트니까 4바이트는 4, 8에 32 해서 32비트가 될 겁니다. 그럼 총 이렇게 해서 32칸이 있다는 말이죠. 이걸 10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21억 얼마에서 플러스 21억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사이즈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억 얼마에서 플러스 21억 얼마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수의 타입인 거죠, int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int는 4바이트라는 걸 배웠고, int의 범위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1억 4,700 얼마에서 플러스 21억 4천 얼마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유형이 int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수가 저장할 수 있는 유형은 정수 타입은 첫 번째 바이트 타입이 있습니다. 이 바이트 타입은 1바이트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사이에 어떤 내가 숫자를 저장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 그 변수는 바이트 타입으로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바이트 타입의 b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명은 뭘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트 타입의 b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128을 저장하겠다, 또는 b는 127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넘어서면 안 되겠죠. 넘어서면 값이 제대로 저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hort 타입이 있습니다. 이 short 타입은 2바이트입니다. 또 2바이트도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10진수로 바꿔서 쭉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까지 저장할 수 있는 정수 타입입니다. 그리고 int는 우리가 계속 썼었죠. 4바이트입니다. 이 4바이트는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에서 플러스 21억 4,748만 3,647까지 그 안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수의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언더바가 적혀 있죠. 이 언더바는 우리가 돈 같은 것들 이제 계산하거나 적을 때 세 자리마다 콤마 적잖아요. 그것처럼 자바에서는 이 언더바를 적어도 뭐 오류나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아무런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숫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보다 이 언더바를 통해서 떨어져 있으면 좀 더 인식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언더바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롱 타입이 있습니다. 이 롱 타입은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는 이게 900경이죠. 마이너스 922경에서 플러스 922경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롱은 뭐 웬만한 숫자는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롱 타입까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자바를 사용하면서 많이 쓰는 타입은 롱과 인트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인트 타입의 정수를 저장할 때는 그냥 정수 리터럴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롱 타입은 리터럴 뒤에 L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 L을 붙여줘야 이게 롱 타입 리터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롱 타입의 정수를 저장할 때는 제일 끝에 L을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다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000번 유형이 나왔는데 또 플롯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유형이 있고 더블, 뭐 유형 타입 같은 말입니다. 더블이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 두 타입은 실수 타입 또는 실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붙어 있는 실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롯은 4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정수형들은 소수점이 붙어 있는 실수들은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타입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타입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롯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 6자리 정도를 정확하게 저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실수는 숫자를 정확하게 저장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은행권이라든지 좀 정확한 숫자 연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수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 정수 부분이 31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 6자리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30.9999까지는 제대로 표현이 되는데 31.999999라고 하면은 알아서 반올림을 해버리면서 숫자가 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수가. 그래서 뭐 3.14라든지 아주 짧은 실수 정도만 사용을 하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수는 부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 뭐 마이너스 31에서 플러스 31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6자리까지는 뭐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정확한 숫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1에서 플러스 31, 그리고 이 안에서 소수점이 6자리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블 타입의 변수는 소수점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자리죠. 소수점 14자리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127에서 플러스 127 사이에 정수 값일 때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 만약에 128.99 하면은 또 이게 알아서 반올림이 된다든지 값이 정확하지 않은 값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4자리, 소수점 14자리까지
비교적 정확한 값을 갖게 되고, 플롯은 6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수는 이 비트에 저장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게 뭐 정수는 앞에는 부호 비트고 나머지 숫자를 저장하는 비트라면은, 실수는 비트도 3가지로 나눠지고 이 저장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정수나 뭐 이런 범위가 실수형과 정수형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다른 강의로 좀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플롯은 4바이트고 보통 소수점 한 6자리까지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에 그걸 넘어가면은 반올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블은 8바이트 라서 한 14자리까지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수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수 타입인 플롯과 더블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이 있습니다. 캐릭터 타입은 문자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수형입니다. 정수 타입입니다. 정수 타입인데 이 캐릭터 타입의 변수 C에다가 우리가 뭐 97이라는 숫자를 저장했다라고 하면, 캐릭터 타입의 변수는 좀 독특하기 때문에 97이라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문자로 바꿔서. 네, 그래서 이때 문자로 바꿀 때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표가 있습니다. 그 문자표가 ASCII 코드라는 문자표도 있고 유니코드라는 문자표도 있는데, 이 자바에서는 유니코드 문자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코드 문자표에는 뭐 각 번호마다 문자들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검색을 해서 한번 봐볼까요? 유니코드는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ASCII 코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SCII 코드 표를 지금 찾아봤는데요. 만약에 캐릭터 타입 변수 C에 65를 저장했다면 이 65에 해당하는 값이 대문자 A입니다. 그래서 C에 65를 저장한 다음에 println에 C를 출력하게 되면 65가 화면에 나온 게 아니고 65에 해당하는 이 A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C에 97을 입력을 했다 하면 이 97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소문자 A죠. 그러면 println에 또 출력을 해보면 소문자 A가 출력이 됩니다. 뭐 이렇듯이 컴퓨터는 문자표에 해당하는 이 숫자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 숫자를 저장을 하면 이 ASCII 코드 표에서 해당 숫자에 해당하는 문자가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표에 보면 숫자 모양을 하고 있는 문자도 있습니다. 보면 48번 캐릭터 타입 변수 C에다가 48을 저장한 다음에 출력을 하면 문자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7을 입력을 하면 C에 이번에는 57을 입력하게 되면 문자 9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양만 숫자 모양이지 얘는 숫자로 인식을 안 합니다. 그냥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연산이나 이런 게 되는 숫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ASCII 코드라는 문자표가 있고 캐릭터에 이런 숫자를 입력을 하면 해당 숫자에 맞는 매핑되어 있는 문자가 ASCII 코드에서 찾아서 출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자바는 이 ASCII 코드를 확장한 유니코드라는 문자표에 있는 그 숫자를 출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SCII 코드 같은 경우는 간단한 특수 문자나 영어 소문자, 대문자, 숫자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유니코드는 그걸 훨씬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열이 한 몇만 자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글, 뭐 한자, 뭐 아랍어, 일본어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용량이 큰 문자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아스키 코드를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아까 숫자 모양을 하고 있는 문자가 있었죠. 그 숫자 모양을 하고 있는 문자들이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문자가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숫자, 그리고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 그리고 알파벳 소문자 순으로, 소문자가 숫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대문자, 그 다음 숫자 순으로 숫자에 매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문자가 더 큰가 비교를 할 때 이 아스키 코드를 통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제일 숫자가 낮고 그 다음 알파벳 대문자, 그 다음 알파벳 소문자 순으로 아스키 코드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캐릭터 타입의 C는 0이죠. 이 0이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여기 숫자 0에 대한 문자, 아스키 코드에 있는 0이 출력이 되겠죠.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10진수 0에는 널 캐릭터, 이 문자가 비어있는 문자라는 말입니다. 아무 문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아무 문자도 출력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535에 있는 이 535번에 있는 그 유니코드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대로 지금 출력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자일 겁니다. 그리고 65번을 저장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대문자 A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97을 저장을 했을 때는 소문자 A가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49를 저장했을 때는 숫자 1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아스키 코드를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를 적고 B라고 입력을 하면 이 B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가 C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아까 97이 소문자 A였으니까 이 소문자 B는 98이 되겠죠. 그래서 C에는 98이 저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숫자가 얼마가 저장됐다고 이해는 하실 필요는 없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캐릭터 타입의 변수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 문자를 입력을 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그 안에 어떤 문자를 한자만 적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 B, 작은 따옴표 라고 적으면 B라는 문자 하나를 캐릭터 타입 C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 B에 대한 유니코드가 C에 저장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타입의 변수들을 우리가 printf로 출력을 하려고 하면 %D로 출력을 하면 안 되고 %C로 출력해야 됩니다. 아까 보면 우리가 플롯 타입에 대해서도 이제 출력을 쭉 해봤는데, 플롯 타입들은 이렇게 %F로 출력을 하고요. 캐릭터 타입은 %C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제 설명을 아까 안 했는데 보면 이렇게 역/T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은 탭입니다. 탭. 키보드에 있는 탭을 입력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탭을 입력한 것처럼 여러 칸이 한 번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역/T 이 기능 때문에 탭이 입력이 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B 같은 경우는 정수 타입의 변수였기 때문에 %D를 이용해서 변수를 출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실수 타입 같은 경우는 %F, 뭐 플롯이든 더블이든 똑같습니다. 다 %F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19.14라는 건 뭐냐면 전체 총 19자리를 출력을 하는데 소수점 아래 14자리까지 출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자리가 출력이 됐죠. 그리고 15, 16, 17, 18, 19 이렇게 총 19자까지 출력이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곱, 18자리죠. 그러면 마지막 19자리는 공백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칸에 빈 칸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자리로 나오는데 왼쪽을 빈 칸으로 채워서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숫자가 한 5자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뒤에 5자리가 적혀 있겠죠. 그래서 뭐 내가 이 화면을 출력을 할 때 정렬할 때 이 19.14와 같은 이런 숫자를 이용해서 공백을 더 준다든지, 또 마이너스 19로 주면은 반대쪽으로 또 공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걸 직접 입력을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백을 왼쪽이나 오른쪽에 입력을 해서 정렬할 때 뭐 몇 자리까지 출력해라 와 같이 이런 출력을 할 때 이런 숫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C로 출력을 하죠. %C로 출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불리언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불리언 타입은 뭐냐면 참과 거짓,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만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하면 true 또는 false 두 값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ue는 참이고 false는 거짓이죠. 그래서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출력을 할 때는 %b를 입력을 하셔야 불리언 타입의 변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을 비교 연산 또는 관계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3과 5가 3이 더 큰지 5가 더 큰지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3이 5보다 큰가 했을 때 크지 않죠. 3이 더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교식은 거짓인 겁니다. 네, 그래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네, false가 나왔죠. 그리고 5는 7보다 작은가 했을 때 5는 7보다 작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8은 8보다 크거나 같은가, 두 개가 같죠. 같으니까 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5는 10보다 작거나 같은가, 작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true가 나옵니다. 7은 8과 같은가 했을 때 같지 않죠. 거짓이니까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7은 8과 같지 않은가 했을 때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true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같다는 표현은 는을 써야 되고 같지 않다는 느낌표 는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자열형이라고 있습니다. 스트링 타입인데 이 스트링 타입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들은 쌍따옴표로 감싸주고 그 안에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문자열이 스트링 타입의 str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말을 하자면 문자열 리터럴이 스트링 타입의 str 변수에 저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tr을 입력하면 L컴퓨터 학원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값도 저장을 할 수 있고, 또 뭐 특수 문자나 모든 문자들은 다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듯이 캐릭터는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 하나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타입은 여러 문자열들, 그러니까 문자를 아예 입력을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문자열들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타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비교적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리터럴 타입의 형변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